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혼자 있잖아. 그럼 수업 시간 심심하잖아. 불쌍해. 아, 뭐 불쌍해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자꾸. 말을 걸어주면서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들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거지. 맨날 시비 걸어 상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근데 진짜로, 그래서 약간 수위를 조절을 잘해야 돼. 이게 시비 터는 걸로만 느껴지면은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우리 지민이가 한창 나한테 시비가 털렸던 것처럼 모르실 수 있는데 맨날 오지민 나한테 맨날 시비 털리고, 그리고 오지민 특유의 그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얼굴이 있어. 아니 생긴 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질문을 하잖아. 들어봐. 질문을 계속 하잖아.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잖아. 그러면 막 알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면은 알겠다, 모르겠으면 선생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하면 내가 뭐 승질은 내겠지만 다 알려주긴 하거든. 근데 얘는 그냥 나를 봐.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해 이렇게 얘기해. 어쩌자고. 알겠어 지민아, 알겠으면 알겠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대답을 해. 알겠어, 날 보지 말고. 그게 빤히 보면 내가 뭐 네 마음 읽을 줄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면 다른 데 가가지고 전 보고 있겠지. 알겠어? 다른 수업 시간에 안 그러지? 내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지? 넌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랬으면 아마 여기가 안면 한물이 왔을 거야. 빡 맞았을 거야. 나니까 참는 거 알겠지? 거봐, 알겠지? 근데 대답 안 해. 네. 대답해. 이렇게. 아니면 뭐 대답하기 부끄러우면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여주든가. 그치? 응. 봐봐. 고개라도 끄덕여주잖아. 그럼 내가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야 이거. 우리 지민이는 꼭 그렇게 과도한 리액션 해줘야 돼. 그리고 너만 책 안 핀 거 알아? 네. 그 와중에 빠지지 않고 시비를 터는 나. 자, 93쪽입니다. 얼짱은 사전에 올 수 있다. 와, 없다. 오늘 걸거보기 한다 그랬죠? 진짜 모르냐. 뭐예요? 아 미안해. 야, 얼짱이라는 말을 요새 안 쓰나? 얼굴 작은 거라고. 야, 찔리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얼굴 제일 큰데 지금 되게 찔리네? 예쁜 사람만. 맞아. 얼굴 짱 예쁘다고. 그래서 얼굴 예쁘다라는 사람한테 얼짱이라는 말을, 옛날 무슨 얼짱시대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걔랑 소영이. 맞아. 애도 벌써 야 둘이나. 나중에 모르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2000년대 초,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시기가 2000년대 초부터인데, 내가 2000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지? 아니야. 중3. 너 다시 나를 몇 살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생각을 하고 대답해. 내가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000년이었어.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002 월드컵을 했거든. 그 기억이 나. 그래서 그맘때쯤에 진짜 얼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였어.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유행했던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걸 알아 너네 혹시? 블로그 같은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해요. 미니 홈피. 들어는 봤어요? 네. 맞아. 도토리로 막 이렇게 음악 사고 스킨 사고 막 그랬어. 너네는 무슨 세대지 그러면? 왜 나는 다 알지? 신세대. 우리 카카오 스토리. 신세대? 카스? 페북? 그래, 페북 세대구나. 니네가 페북 막 한국에서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페북 같이 했던 친구들이구나. 카스 쪽에 좀 더 맞겠다. 카스 맞아요. 더 많이 했지 카스. 그치,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걸로 따지면 카스가 많이 했죠, 그쵸? 카톡 그거 엑소 비니글 막. 진짜. 어. 그거 읽다가 손이 막 이렇게 했어. 야,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좀 중독되지 않나? 나 좀 중독되는데? 재밌어요. 재밌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글거려. 지금 보면. 그리고 약간 좀 그게 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레퍼토리가 안 변해. 인정 막. 그 인소 레퍼토리는 비슷해. 여주 하나. 여주. 맞아. 김여주. 위에서 몇이 막. 그 여자 주인공은 항상 늘 발랄해야 돼. 뭔가 어려움을 겪어도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채성? 세서영이 막 이런 거 있었어. 그게 뭐야? 세계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영희 이런 거 막 재벌 아들인데 막 그게 세계 1위고 막 이런 거야? 그치. 그 다 레퍼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 오글거려. 걔도 들고 그 되게 유명한 막 그런 소설들은 그냥 오글거리다 끝나. 맞아. 재밌어. 근데 그 보다 보면 되게 재밌지 않냐? 너무 재밌어. 너구나 8반 이쁜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유명한 대사들인데 날 때린 거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것들 너무 고전이잖아. 너무 클래식 완전 그냥 교과서 같은 느낌. 인소의 교과서 이런 느낌이잖아. 하긴 나 때 내가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인터넷 얼짱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유행이 시작된 게 이제 인소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고전 명작 금괴동전. 그거 뭐지? 실험감 뭐지? 늑대의 유혹 같은 거 있잖아. 고전 명작. 그놈은 멋있었다 막 이런 거. 도레미파솔도 모르냐 그거 니네? 니네 그런 걸 모르냐? 니네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인터넷 소설을 안다고 할 수 있겠니? 다음에 그거 있는데 귀현이가 임마 그거 써가지고 임마 아린이라고 나오는데. 대학도 가고. 아들? 아니요 주인공 이름이 아린이라는 게 있어. 아 몰라 나 인소 안 봤어. 제목이 인소는 안 봤어. 로맨틱 소설인데 거기서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짱과 평범한 여주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야. 그게 딱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여주도 평범하다면서 이쁘지 않아요? 맞아. 근데 꼭 뭐다? 이쁜 걸 몰라. 아유. 지가 이쁜 걸 몰라. 뭔지 알지? 다 아는데. 맞아요. 지만 몰라.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넌 씨는 형광등이라고 했었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예쁜 거 모르고 다니는 애들을 그때 당시 형광등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다. 지금 넌 씨는 쓰잖아요. 넌 씨는. 야, 근데 그거는 약간 넌 눈까지는 괜찮은데 넌 씨 눈이 조금 그래. 그 씨가 약간 그렇잖아. 수박 씨, 뭐 참외 씨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박 씨 발라먹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조금 그래. 뭐 고구마 답답이, 고답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고구마 답답,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그냥 고구마 그러잖아요. 그냥 고구마라고 하는 아 요즘 그냥 고구마라고 하는구나. 그치. 고구마의 사이다냐 근데? 개인적으로 음식 궁합을 봤을 때 고구마에는 우유. 신김치. 우유 먹. 동치미는. 동치미 좋은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신김치, 배추김치, 빨간 거 맞아요. 신김치랑 먹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 방구 뿡뿡 끼고 막 그날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가면 완전 방귀대장 뿡뿡이처럼 이렇게 빡 이렇게 약간 이제 지면을 살짝 뜰 수 있어. 이렇게 살짝 뜨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요. 어쨌든 그 얼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싸이 미니홈피에 그 얼짱들의 싸이 미니홈피에 막 방명록 애들 막 글 남기고 막 댓글 남겨주면 좋다고 했던 지금의 아이돌 문화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아이돌의 약간 연예인 아닌 버전? 왜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지? 맞아. 페북스타 같은 거야. 근데 페북스타는 잘생긴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개성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개성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잘생긴 그 하두리 셀카 위주의 그 잘생긴 하두리요? 그런 그 있었어. 얘기하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들 같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외계어 같은 거 막 쓰고 막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가끔 그 특수문자 있잖아. 그러니까 타자 치다가 특수문자를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종류별로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보면 놀래더라. 막 동그라미 1을 쓰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더라? 한자요. 한자랑. 맞아. 그러니까 이응하고 한자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5 나오고 그런 게 있어. 뭐 미음 누르면 별표, 하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게 다 자음이나 모음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초등학교 애들은 모르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요즘은 잘 안 쓰니까. 그런 게 있죠. 버디 하고 막 그랬는데 니들은 그런 거 모르지? 그 있어. 메신저. 왜 나는 지금 쌤이 너네는 네이트온을 알고 있지 않을까? 네이토나 네이트온. 메신저 세대가 아니구나. 페메구나. 너네 그냥 페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었대. 그래서 버디 뭐 타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이트온도 있었고 뭐 선생님은 삐삐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삐삐는 아니에요. 네, 삐삐는 아니에요. 그 삐삐는 아니고 젠장. 그런 게 있었대. 자, 그래서 그 얼짱이라는 단어가 신조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전에 올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올려야 한다,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찬성 쪽의 입장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반대쪽의 입장의 글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야. 알겠지? 보자. 그러면 각각 어쨌든 주장을 하는 글이니까 얼짱을 사전에 올려도 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 그거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갑시다. 가문단.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서 얼굴이 가장 예쁜 선생님 같은 사람을 가르쳐 얼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누가 욕했어? 수리쌤.
아 왜? 정재수 쌤이라고 해줘 알겠지? 네? 정재수 쌤. 자 보자. 가장 예쁜 사람. 자, 이 얼짱이라는 단어가 봐봐 저 표정. 갈구고 싶은 저 표정. 자, 이 얼짱이라는 단어가 최근 국어사전에 올라 사람들 사이에 가벼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어떤 논란을 글 앞머리에 소개를 해줬죠. 실제 일이에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단어는 생긴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 언제 사라질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로 쓰일 뿐이다. 이런 단어를 사전에 싣는다는 게 무모하게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얼짱이라는 말부터 그게 약간 뭐지?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말이 막 파생돼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몸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짱, 몸짱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오다가 그러니까 꽃미남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훈남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얼짱에서 파생된 어떤 신조어들의 계보가 그래.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면 다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차근차근 따져볼 일이다. 우선 얼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논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속단 그러니까 무모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우선 얼짱이 일시적 유행어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유행어란 밑줄 이거 우리 2학기 때 배웁니다. 유행에 따라 빠르게 유포되었다가 단기간에 사라져버리는 말. 자, 이것 또한 개념을 서술했죠. 정의의 방법으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유행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밑에다 뭐라 써야겠어? 설명 방법? 예시. 그렇지. 수년 전에 드라마 또는 정치 비리 사건에서 비롯하여 크게 유행했던 잘났어, 정말, 매야, 깃털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말들은 한때 폭발적으로 쓰이다가 수개월, 길어야 1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얼짱 역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진 말이긴 하다. 하지만 앞의 유행어처럼 단기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게 현재까지도 말하는 것의 현재의 기준이 2010년 초반이에요.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게 2013년, 4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글이 써졌던 건 2011년 정도? 2011년, 201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단 조금 더 옛날 글이가 5년 전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뉴스 검색 사이트, 자 뉴스 검색 사이트 밑줄. 자 무엇을 밝혔지? 출처 밝혔죠, 그쵸? 자료 인용이라고 쓰시고 출처라고도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뉴스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아무개 신문에 처음 나타난 이후 인터넷상에 최초로 출연한 것은 99년경으로 추정이 된대요. 2003년에 302건, 2004년에 또르륵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대요. 참고로 같은 사이트에서 필통 요만큼, 연필 요만큼. 자, 차이가 있어 없어? 별로 없는 거야. 필통이나 연필 같은 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랑 얼짱의 사용 단어의 빈도수, 그러니까 자주 쓰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필통하고 연필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지. 비교한 거지. 이와 같은 사용 빈도는 얼짱이 일시적 유행어와는 현저히 다름을 보여준다. 4, 5년, 자 지금부터 얼짱을 국어사전에 등재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해. 그러니까 근거가 등장하거든요. 밑줄 칠게요. 4, 5년 동안이나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얼짱은 이미 한국어의 어휘 목록에 오를 자격을 얻었다. 쓰세요. 등재 이유 동그라미 1번. 얼짱은 사전에 오른 말은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 이유는 사용 빈도수가 높다. 필통이나 연필과 같은 단어와 비교하여 그 사용 빈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씹는 게 옳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기는 사전에 새 단어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시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새 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오늘날 이 주장은 더는 금과 옥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 아니다. 10년씩 기다리기에는 자칫 낡아빠진 사전이 될 수도 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자, 밑줄 한번 더 칠게요. 등재 이유 두 번째인데요. 동그라미 2번. 사전이 언어 현실을 빠르게 반영하는 게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사전은 언어 현실을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전이 반드시 빠르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전만큼은 최대한 기준을 두고 신중하게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옳다 이렇게 뭐 옳다 다르다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냥 관점이 다릅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말이 안 나오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사전들도 경쟁적으로 새 말을 싣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개정된 옥스퍼드 아메리칸 딕셔너리에 보면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사전의 가장 기본된 사전이에요. 이 옥스퍼드라는 대학교에서 이 개정판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어 사전의 거의 기준이 되는 영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서는 너네가 볼 일이 별로 없지? 영영 사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쓰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 영양소는 학교에서 써요. 쌤 좋아요. 영영 사전 쓰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영영 사전을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너네가 어느 정도 어휘량이 좀 많이 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비슷한 단어의 뜻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거는 단어를 많이 배우다 보면은, 왜 우리도 그렇잖아. 비슷한 단어가 유의어라고 하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같은 뜻이 아니잖아. 우리 한국어가 그렇잖아. 그치? 나는 종종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 나는 자주 떡볶이를 먹으러 가. 했을 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잖아. 약간 다른 이게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그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뭐 해석 문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유의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유의어의 각자의 좀 그 미묘한 차이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예문에서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예문에서는 좀 더 이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문 같은 거 할 때,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그래서 그때 사용하면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영사전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기본 단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아직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영사전 아마 고등학교 가면 많이 배우게 될 거고, 영어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유의어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뜻 하나에 비슷한 단어들을 쫙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약간 조금씩 다른 그러한 그 뉘앙스 차이를 느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영사전 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영영사전? 나 아직 없지? 그래서 너무 내가 그거 못 본다고 해서 막 영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면 뭐 그런 뜻이다 라고 하고만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내가 또 영영사전을 뭐 더 봐야지, 뭐 안 볼 거지 너네? 보라고도 안 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영어 단어를 좀 더 많이 외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야, 근데 얘네가 맨날 개정판을 낼 때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들을 몇 개 실어요. 그게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기사로 뜨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봤던 것, 최근이라고 했는데 한 2, 3년 전인 것 같긴 한데, 이모지.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실렸어요. 이모지. 이게 뭔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너 이모, 고모, 숙모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모티콘 플러스 이미지의 합성어야. 그래서 이모티콘은 말 그대로 이거잖아. 이거 그 얼굴 노랗게 하는 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미지는 말 그대로 사진이잖아. 그래서 요거 결합된 게, 그치,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얼굴로 이렇게 하는 거 애들 있잖아. 그게 뭔지 알죠? 이모지예요? 그걸 이모지라고 해요. 그게 사전에 실렸어. 근데 이거 이모지가 실릴만도 한 게 이모지로도 대화가 가능해. 미국에서 일부는 이모지로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해가 돼? 영어 못 쓰세요? 쓸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냥 응응 쓰는 것처럼 이해가 돼? 뭐 어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걔네들도 이모지만 써요. 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래를 밤 치킨.
좋으면 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좋으면 웃고, 딴 거 먹고 싶으면은 뭐 다른 거 사진을 보내고,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치킨 옆에다가 맥주 이렇게 놓고 웃고 이렇게 맥주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지. 이해가 되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게 이제 사전에 실렸어요. 이모지가. 그래서 그러한 세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개정판이 되겠지? 가자. 자,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개정된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보면 플래시몹이나 사스 같은 단어를 발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 단어들은 2003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얼짱의 등재가 결코 성급했다고 보기가 어렵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얼짱은 이미 자주 쓰는 단어가 되었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무수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즉,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밑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한국어 어휘로 들어온 것이다. 다시 세 번째, 자주 쓰는 단어가 한국어 어휘로 들어온 이러한 단어를 싣지 않는다면 한 시대를 풍미한 단어를 한국어 어휘에서 지우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문장이 좀 길어서요. 괄호를 치셔도 되고 아니 그냥 밑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줄. 사전에 이 말을 잘 갈무리해두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얼짱이라는 말 속에서 그 표면적 의미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외모지상주의도 함께 읽어낼 터이다. 네 번째입니다. 좋은 뭐가 된다? 자료가 된다. 후손들에게. 언어는 생물 같은 거라서요. 그 당시에 세태를 잘 반영하는 기능 중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세태를 반영하는 기능이 있는데 얼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시작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밑에 두 개 문제 있어요. 풀어보세요. 넘어간다. 는 것은 숙제로 내겠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없다. 아, 지금 수업이 녹음되고 있거든요? 네? 깜빡했는데 얘가 안 왔잖아. 그래서 보강하기 싫으니까 녹음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서 듣게 할 거거든? 앞으로? 결석한 애들을? 알겠냐? 그래서 갑자기 헛소리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긴장되냐? 괜찮아. 잘 어떻게 잘라서 올려볼게. 알겠지? 시작하면 안 되겠네요. 어? 시작하면 안 되겠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은이 너무 좋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런가요? 쌤 마스 배신가요? 그래서 내용을 안겼다 했잖아요. 안경이 있는데 안겼다 했잖아요. 뭐 내가? 아니요? 네, 그럼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망했다. 아, 근데 그냥 좀 약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렇더라고. 뭐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밀리잖아. 영어나 수학에 밀리다 보니까 국어까지 남겨서 시키기에는 좀 그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나를 찍는 거 있지. 그것도 되지만 이렇게 녹음해서 그냥 올려도 들을 수 있거든. 이해가 돼? 응? 누가 누구? 얘가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그냥 해도 돼. 사실 국어는 그래.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막 정말 뭐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다. 막 내일 시험인데 막 얘가 안 왔어. 근데 막 그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야. 눈이 막 겁나게 내려가지고 막 못 왔어 학원에. 그러면은 전화로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되거든? 그렇잖아. 밑줄 치고 들은 대로 하면 되잖아. 화상통화. 화상통화하면 더 좋지만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 전화를 해도 돼. 그래서 쌤도 무제한 통화야. SKT. 아마 SKT만 그런 건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제한 통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이게 약간 나의 새해 목표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내 강의를 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기록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기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싫든 좋든 내가 이걸 듣게 되거든? 알지? 너네 목소리 녹음한 거 들으면 기분 이상한 거. 맞아요. 나 아닌 거 같은 거. 그쵸? 선생님도 어제 웃고 완전 배꼽 빠지고 웃었어요. 무슨 이딴 목소리가 다 있나. 우리 학생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참 힘들었겠구나. 그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만 이상하게 들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 거잖아. 녹음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와 우리 채연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채연아,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는 네 목소리가 너만 아는 목소리인 거야. 다른 사람들 그 목소리를 몰라. 알려주고 싶어. 근데 간단해. 녹음해서 들어보면 돼. 그러니까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게 남이 듣는 내 목소리야. 내 목소리가 겁나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낯선 거지. 그러다가서 나 노래방 가서 부르면 딱 그 소리예요. 녹음해서 들었을 때, 그치. 근데 그거를 자주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좀 어색하지 않은데 난 좀 어색하니까. 저 옛날에 어제 빵빵 웃었네? 진짜. 음. 육학년 진짜 쌤이 그 녹음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 저 혼자 그거 듣고 겁나 웃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민망해.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그게 다르게 들려. 왜냐면 우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는 이렇게 귀로도 듣지만 뼈로도 듣거든요. 뼈로 그러니까 임마 성대가 임마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걸 잘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럼 이게 이 소리라는 것은 뭐 근육이나 뼈 같은 것도 울리잖아. 그래서 이 울려서 듣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귀 밖에서부터 듣는 것도 있고 내 몸 속에서부터 이렇게 듣는 것도 있어. 그래서 약간 좀 그렇지 않냐?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좀 방방 뜨는 것 같지 않냐? 아 맞아요. 나는 약간 좀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줌마 목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나더라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내 목소리 듣고 절대 잠은 안 자겠구나. 특히 잘 때는 거슬려요. 거슬리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괜찮아. 특히 인강 들을 때 목소리 너무 좋은 사람 들으면 힘들어요. 졸려. 그러니까 인강 같은 거 듣고 싶다 하실 때는요, 선생님은 그냥 두 가지만 딱 봤어요. 웃기거나 목소리가 거슬리거나. 어차피 가르쳐주는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인강을 찍는 정도의 강사분들은 어차피 강의력은 다 증명이 된 거야. 이해가 돼? 그거를 따라 붙느냐 안 따라 붙느냐는 학생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인강 같은 거 들을 때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강의 같은 거, 뭐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하지,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그런 기준을 잡고 들으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을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든 듣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깨는데 짜증나요. 그건 너의 독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 열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패딩 벗고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어. 알겠냐? 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강의가 아무리 짧아도 30분 이상이야. 40분 정도 되니까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하나 올렸어요. 쌤이요? 네. 녹음인데요? 네. 올려서요? 그걸 내가 따로 그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거 그럼 저희도 들을 수 있어요? 너가 아니라 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 결국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학년별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가서 들으면 돼. 대전학원이 시험 나와요? 아니요? 내가 따로 주소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아직 주소가 대단한 주소가 아니야. 뭐가 없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놀러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간혹 똥 밟은 기분으로 오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 조금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어제 까먹고 안 올렸어요. 잤어요. 어쨌든 어제 하나를 올려봤어요. 근데 너네 거 말고 중학교 3학년 거 하나 테스트 겸으로 하면서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음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인간 그런 그막 찾는 거 아니에요? 되겠냐? 나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안 돼. 그냥 그런 목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기록을 해두고 싶더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좀 이렇게 내가 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나오지. 좀 그런 것들. 수업이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헛소리 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도가 넘었다던가 말을 하는데 막 농담을 하는데 막 기분 나쁘게 선생님 왜 맨날 시비 털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듣고 좀 반성하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아.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들도 맨날 그렇잖아. 자고 일어나서 거울 보면 보기 싫잖아. 그런 것처럼 나의 단점을 이렇게 보는 건, 너 뭐 세수할 때 거울 안 보고 세수하니? 안경 벗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임마 거기에 눈, 코, 입이 있다 정도는 보이잖아 임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왜 눈, 코, 입이 저렇게 붙어있나 할 때, 그치? 어쨌든 그런 것들. 사실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커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걸 할 거고, 내가 인터넷에서 그걸 시켰어. 녹음하는 거를. 마이크랑, 꽂는 거 마이크랑 녹음기를 샀어. 왜냐면 이게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면 음질이 되게 좋긴 좋아요. 용량도 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화를 못 받아. 근데 전화를 안 오게 하는 기능을 켰어요. 전화가 오면 날아가니까 중간에 잘려지니까 전화를 안 받게 하는 기능을 썼는데 그러면 내가 막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못 받잖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샀어요 레코더를. 돈 주고 큰맘 먹고. 얼마 정도인데요? 그렇게 안 비싸. 어쨌든 싼 거긴 한데 그냥 쌤 목소리만 녹음되는 거 아니면 저희까지 녹음돼요? 다 녹음되더라고. 네. 근데 잘은 녹음 안 돼. 거기까진 잘 안 들려. 내 목소리 위주로, 나 위주로 혼자 떠드는 것처럼 들리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한번 네가 들어봐. 어쨌든 그렇으면 잠 안 올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잠이 솔솔 올 거야. 나 가끔 그렇게 하는데 나 가끔 졸리잖아. 그럼 인강 들어가서 들어요. 수학 인강 이런 거 있지. 못 알아듣는 거. 막 이렇게 고상고. 막 이렇게 심지어 문제 풀이 강의 이런 건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 개념 설명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이게 잠들게 돼요. 불면증 올 때 제일 좋은 방법 수학 인강 하나 들으시면 돼요. 수능 나 배우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물론 너희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난 뭐 안 하니까. 또 인강 선생님들이 말빨이 또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잘못 들으면 재밌어서 못 자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 위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 강의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지? 그런 거 들으시면 좋아요. 언젠가 니들이 할 거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 저장해 두는 거야. 그럼 언젠가 또 꺼냈을 수 있겠지? 들어본 거 같은데 그게 뭐였지? 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없다. 요금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자, 첫 번째 글은 그러니까 얼짱의 단어를 등재해도 된다라는 측면의 관점에서 쓴 글이었지? 그럼 이제는 등재하면 안 되는 관점의 글이겠지? 가자. 우리가 말하고 쓰는 모든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사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행어 사전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사전이 아니라면 단어로서의 자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단어라야 사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단어로서의 자격을 확보한 단어만 사전에 오를 수 있는 거야. 그쵸? 너네들 10대들이 아무리 10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행어 급식체 이런 거잖아. 에바 참치 꽁치 이런 거잖아. 이거를 사전에 올릴 수는 없다는 거야. 안정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케이? 아무리 널리 사용되는 단어라 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유행어라면 사전에 오를 자격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없다. 80년대 초반의 광고를 기억한 사람이라면 따봉이라는 말을 알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는가? 이게 무슨 오렌지 주스 광고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이수만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따봉 했던 그거거든요. 진짜 따봉이 아니라 찾아보면 나와. 유튜브에 따봉 치면 나와. 델몬트 델몬트인가? 선키스트였나? 하여튼 그런 오렌지 주스 나도 몰라. 나는 90년생이니까 몰라. 하여튼 오렌지 주스 같은 그래? 진짜 나오지. 그 이수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옆에 나오는 이수만 아저씨가 이수만 아저씨야. 그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맞아요? 네. 그분 원래 가수였어. 진짜. 응. 그 옛날 가수. 응? 옛날 가수니 거의 막. 그치. 80년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때는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기억하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였습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잠깐 스쳐가는 유행어를 일일이 사전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문장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있는가? 자, 니은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 얼짱은 사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밑줄 첫 번째. 얼짱이 유행어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1번.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근거 첫 번째는 얼짱이 유행어인지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유행어인지 판별해야 한다. 판별해야 함. 이 단어는 2002년 신어 자료집에 올랐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므로 유행어라고 하기에는 명이 길다. 목숨이 길다는 겨.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런데 계속 명을 유지하면서 단어의 자격을 획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지극히 어렵다.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첫 번째, 밑줄. 이 단어를 써야 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근거는 2번이에요. 단어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너무 긴데?
지속성 고려. 단어의 지속성 고려라고 씁시다. 정확하게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외모지상주의 열풍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를 타고 퍼진 말이 얼짱인데 과연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가? 글쓴이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분위기가 바뀌면 그런 말을 쓸 일이 없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얼짱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만을 얘기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죠? 얼굴이 예쁜 사람을 따로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을까? 여신? 뭐 이 정도? 근데 여신은 원래 있던 말인가? 그걸 제외하고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풍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좀 개성 있는 외모를 추구하는 흐름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말 그대로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꽃미남 계열들 있죠. 막 눈, 코, 입 졸라 막 딱딱딱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 이목구비 딱 이런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좀 더 매력 있는 사람들, 뭔지 알죠? 그게 예쁘든 안 예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떠나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해도 너무 똑같은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개성에 맞춰서 좀 성형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죠. 저도 안 해봤어요. 좀 할 걸. 자 보자. 좀 할 걸 그랬어. 에휴. 다음은 단어의 구성이다. 단어의 구성 밑줄 근거 세 번째다. 단어의 구성 방식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그냥 쓰세요. 조어 방식.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조어라고 하는데요. 조어 방식과 속어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어 방식, 근거 3번, 조어 방식, 속어 사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어의 짜임이 자연스러우면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얼짱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이 말은 얼굴과 청소년 책에서 속어로 사용하던 짱이 결합한 말이야. 얼굴에서 어를 따서 만드는 방식이 국어에서는 매우 낯선 방식이야. 왜냐면 국어에서는 보통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우리 배웠죠? 합성어 기억나냐? 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보통 어근과 어근, 뭐 어근과 접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형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쪼갰을 때 걔네들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었어야 해. 근데 얼굴에서 어라고 구를 떼면 의미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얼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바로 얼굴이 짱 예쁘다를 기억하지 못하게 돼. 이해가 돼? 그거를 바로 땅 이렇게 떠올릴 수가 없게 돼요. 이해가 돼요? 아까 뭐 얼굴 짱커 뭐 이런 말 했잖아. 그치? 그 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어의 조어 방식,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세말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낯선 형태라는 거야. 알겠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글쎄,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서 얘기하는 유행어가 조금 지났죠? 옛날에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어떤 게 있었나? 그 뭐지? 앞글자 따서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뭐였지? 뭐 인소 이런 거잖아. 그치, 인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넌시눈 이런 거. 그치, 인소, 넌시눈 이런 것들 전부 다 앞글자를 따서 만든 방식인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년 뒤에 너희들 애들한테, 그러니까 10년 뒤에 아이들한테 그 뜻이 뭘 것 같냐 하면은 대부분 뭔지 알면 내가 알면서 그래 너. 근데 그런 비슷한 뜻도 유추하기 힘들게 되는 거야. 그거 단어 자체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돼? 인소도 모르는 친구들 많을걸? 그러면? 그때쯤 되면? 빙의글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뭐 역할놀이 같은 거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인소 이랬을 때 뭐 인소가 뭐예요? 뭐 수소, 산소 뭐 이런 거, 탄소, 인소 이런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너무 억지인가요? 미안해요. 네, 이런 것들. 난 도대체 요즘 유행하는 급식체가 왜 유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정작 애들은 잘 안 써. 근데 좀 너무 그거 쓰면 너무 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만 쓰는 단어 같아. 만약에 내 친구가 막 같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햄버거 진짜 맛 인정 이러면서 막 야 맛참 좋고 좀 이러면 막 너무 싫을 것 같아.
물론 내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내가 너희들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좀 그렇지 않을까? 오지구요 지구요 제일 그거 썼는데 그 만들 때. 아 그거? 아 오진다는 말까지 내가 인정해. 근데 지린다는 말은 좀 야 지린다는 게 바지에 와 이거잖아. 나는 화장실이고 나발이고 나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겠다 그런 느낌이잖아. 아 나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처음 나왔을 때 뭐 오진다까지는 괜찮은데 막 지린다라는 말을 하니까 막 아니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무슨 개도 아니고 막 이렇게 사방팔방에다 싸고 다니는 거냐. 아우 막 진짜 너무 싫었어. 지금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야. 막 인정하는 각이고요. 각이 뭔데 그래서. 원래 그래요. 부끄러워할 거 언젠가는 그쵸? 그런 말을 쓰는 친구들은 언젠가는 내가 왜 그런 말을 썼지? 남자들이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 말을. 조금 부끄러워할 거야. 아닐래나? 추억으로 그땐 그런 말도 썼었지. 그래서 에바참치 꽁치 이러면서 인정하는 각이고요 질이고요. 그런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 유행이니까. 근데 지린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무 꼰대인가? 내가 나이가 먹었나 봐 그쵸?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너희들의 문화야 급식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자. 자 이것만으로도 거부감에 닿는 사람들이 있다. 자 더구나 얼짱의 짱은 여전히 청소년층의 속어라고 하는 거는 통속적으로 쓰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쓰는 말인 그러니까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교양이 없이 쓰이는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속어라고 해요. 비어와 속어를 합쳐가지고 비속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속어는 자연스럽게 아무 자리에서나 쓰기엔 당연히 부담이 있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학원에 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냐? 그 정도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는 거야. 자 디귿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물론 그러한 부담을 극복하고. 자 5번 풀렸지? 자 디귿 물론 그러한 부담을 극복하고 사용 영역을 넓혀가는 속어도 없지는 않은데. 자 얼짱은 신문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그만큼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도 거리낌 없이 등장하는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오른쪽 위. 얼짱이 유사품인 몸, 쌈, 겜 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자 몸짱, 쌈짱, 겜짱 지금 전혀 안 쓰는 말이죠. 그나마 쓰는 말이 얼짱이야. 그나마. 그치? 자 미율은 뭐가 들어가야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 밑줄 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품을 포함하여 말이 사라진 사례는 많다. 유사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리을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근거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라고 하시고 이거 굳이 적진 않을게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유사 형태의 말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예가 많았다는 거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얼짱은 잠시 사용되는 유행어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널리 쓰였던, 한동안 쓰였던, 지금은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모던보이, 모던걸 정도의 지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예요. 모던보이, 모던걸 지금 압니까? 현대적인 거. 비슷해. 1920년, 30년대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외국 문물, 시식 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던보이, 모던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에 머리를 땄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장을 입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퍼머를 하는 거야. 퍼머. 이렇게 머리를 착 이렇게 이쁘게 우아하게 탁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장갑 끼고 이제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복장, 그런 단어를 쓰고 막 다방 가서 커피 마시면서 막 그런 풍습, 우리가 약간 이거의 부정적인 형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된장녀 뭐 이런 느낌인데. 김치녀. 맞아. 그런 건데 그거랑 하는 행동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보이, 모던걸은 그런 신식을 받아들여서 좀 앞서 나가는 사람 같은 엘리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안 쓰잖아. 결론은. 이해가 돼? 오케이. 자, 미음은 뭐가 들어가냐나 그래서가 들어가야겠죠. 마지막에 글 쓰니까 주장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밑줄. 아직은 사전에 오를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보면 오늘은 끝난다.
베끼는 거 범죄와는 안 할게요. 이거는 굳이 그냥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할게요. 자, 숙제는 96부터 97까지. 뭐?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내일도 그러냐? 내일까지예요 이거? 네. 몇 개 없어요. 내일 모레까지. 내일까지. 뭘 내일 모레까지 한 거죠? 이거를 금방 하면 되지. 오늘이 16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얼짱 5문제, 대단한 종합 문제 9문제까지 해서 총 14문제 내일까지 해오시고 내일 문제 풀고 의문 변동 살짝 시작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참고로 의문 변동과 어휘는 결석사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거 강의 녹음할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마다 계속 들으세요. 알겠죠? 응.